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효 회장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바닥론 4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 10여 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이 이제 협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시장이 좀 강렬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바닥권에서 이제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무리를 지면서 크게 이제 도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셀트리온 기준으로 2018년 한 3월인가요? 그때 고점 이후에 1년 넘게, 1년 반가량 커다란 이제 가격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계기 정도만 마련이 된다면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4가지 논리로 인해서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닥 바닥은 바이오 바닥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난 8월 6일이죠. 8월 6일 지수가 540포인트를 찍었는데요. 파동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락파나 하락 A파, 반등 B파, 하락 C파에서 C파에서 이제 그 하락 파동을 마무리하거든요. 하락 C파의 끝점은 상승 충격 1파의 출발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코스닥 바닥은 지난 그 8월 6일 지수 540포인트에서 C파동이 마무리가 됐다고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이제 검증해 들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기존 주도주와의 역학관계를 보자는 거죠. 시소의 원리라고 옆에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시소라는 게 뭡니까?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이 좀 빠져줘야 돼요. 같이 오르기는 힘들죠. 같이 빠지거나 같이 오르게 되면 시장에 이제 왜곡이 옵니다. 특히 기존의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5G가 많이 올랐습니다. KMW 같은 경우는 오늘이 이제 8월 30일인데 KMW는 오늘도 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세컨드 주도주였던 오이솔루션은 제법 좀 꺾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이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교를 한번 해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많이 이번에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부서수에 많이 오르고 있지만 상징적인 종목이죠. 저희는 오이솔루션의 고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바닥과 일치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매수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지표 차원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어제죠. 어제 8월 29일 날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많이 흔들리고 제법 좀 빠졌어요. 그러나 만약에 바이오 섹터가 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잘 안 빠질 거라는 거죠. 어제 저점을 깰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 만약에 역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이라는 삼성 그 불확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만약에 상승세를 보인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 그 그랜빌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거나 오른다면 크게 오른다는 거죠. 반대로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거나 밀린다면 크게 빠지는 거죠. 우리가 왜 사례 종목 오이솔루션으로 말씀드렸냐면 오이솔루션은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를 해드리지만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호재와 확신에서 팔아먹는다, 분산한다. 이게 세력가치의 가장 핵심 이론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이오의 대장주죠.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이 물론 이제 그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시장이 있지만 바이오 전체의 어떤 그 대장이라고 봐야 돼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죠. 이 두 종목이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보거나 혹은 시장 정서적으로 봤을 때 바닥에 굉장히 근접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제 9월과 10일에 헬릭시미스하고 이제 메이지온 3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임상 3상에 성공한다면 바이오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논리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뭐 뺄까 하다가 집어넣었는데 앞전에 이제 그 코롱 티슈진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죠. 아직 뭐 코스닥 위원회에서는 결정이 안 난 부분인데 코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가 결정됐고 신라젠도 주가 조작 상태. 맞든 최악이죠, 최악.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 뭐 계속 줄줄줄줄 악재가 나오는데 이 코롱 티슈진 상장 폐지가 되고 신라젠 주가 조작인데 그런 악재를 잘 넘어선다면 역시 그 바이오 섹터 한 번 더 도약하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매도의 극점. 우리가 흔히 이제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 반대가 이제 바잉 클라이막스. 매수의 극점. 매수의 극점은 이제 주가 상투가 되겠죠. 매도의 극점은 이제 그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 전반이 거의 뭐 바닥권. 아까 뭐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고 8월 6일날 코스닥 바닥로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이번에 그 코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와 신라젠의 주가 조작 상태 이게 이제 마지막 파이널 악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구간 매도의 극점을 통과했다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념으로 이제 유망 추천주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종목 한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바이오톡스텍은 CRO라고 그러죠. 우리가 비임상 대행회사예요. 임상은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고 비임상은 동물 대상으로 이제 뭐 유해성 검사를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방 사업이 이제 바이오 제약이 되겠거든요. 전방 사업 바이오 제약이 도약한다면 역시 그 바이오톡스텍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 강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평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로는 화평법 중에서 연간 1000톤 이상이 가장 사실 그 부가가치가 높다고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2021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1년 반 이상 남은 거죠. 그러나 주가는 미래 가치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만간 이슈화 될 가능성이 있고요. 며칠 전에 이제 그 뭐 재료가 하나 나왔는데, 재료가 하나 나왔죠. 또 뭐 그 신약 관련해서 재료가 나왔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에 차트를 두 개 놨는데요. 그 위에 차트가 이제 의약품 지수입니다. 의약품 지수고 아래는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파동론대로라면 A파와 B파, C파의 마무리죠. C파의 마무리가 540포인트였습니다. 540포인트인데 의약품 지수하고 거의 일치하죠. 차트 양상도 거의 똑같죠. 그래서 코스닥의 바닥은 바이오의 바닥이고 코스닥이 540을 다시 깰 가능성은 상당 부분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이제 위에 차트가 이제 오이 솔루션이에요. 오이 솔루션. 우리가 희소 논리라고 그랬죠.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주도주가 좀 빠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위에가 이제 오이 솔루션이고 아래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이 차트를 기간은 똑같습니다. 제가 한치 오차도 없어요. 오이 솔루션의 상투 위에 차트 오이 솔루션의 상투가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바닥과 일치를 하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주도주 역학관계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우리가 어떤 그 주도주 논리 중에서 가장 아주 고급 이론이고 핵심 이론 중에 하나죠.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한쪽이 희생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정반함 이론과도 함께 어떤 궤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쪽은 이제 그 셀트리온이 뭐 이유를 불만하고 지금 바이오 제약 전체의 어떤 핵심 주도주라고 봐야 되겠죠. 보면은 8월 6일날 저점이죠. 8월 6일날 저점. 이거는 이제 그래프는 이제 어제 그제 만드는 그래프입니다. 28일날 만든 거래요. 하여튼 그 6월 8일날 대량 거래가 터졌죠. 즉 매도의 극점이라는 거예요. 셀링 클라이막스.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팔고 싶어하는 국면. 세력들은 언제 매집한다고 했죠?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악재를 은폐물사면서 매집이라는 거죠. 투자 심리가 가장 안 좋았죠. 그날 코스닥이 폭락이 나왔죠. 서킷 브레이크인가요? 그게 또 발동이 되게 됐죠. 셀트리온의 바닥과 바이오의 바닥을 일치한다. 자, 그다음에 셀트리온의 장기 월봉입니다. 보면은 60개월 이동평균, 요번에 그 셀트리온의 저점이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60개월 이동평균선 저점과 저점에 근접해서 이제 바닥에 꼬리를 가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흔히 차트가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은 이제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죠. 차트를 분석하는 것은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번 저점이 아까 우리가 8월 6일날 저점을 봤죠. 60개월 이동평균선 하단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오늘 지금 요거는 이제 오늘 날짜가 지금 8월 30일인데요. 8월 30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하여튼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을 했죠. 그 말을 준 게 최일한테 말을 준 게 이제 뇌물로 밝혀진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제 최악의 구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소폭 조정을 받지만 이유를 또 봐야 되겠지만 잘 안 빠져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산다 만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지표화시키자는 거죠. 만약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최악의 분식에다가 뭐 상장 폐지료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빠진다는 것은 이 바이오 바닥론이 맞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그 위 종목은 이제 신라젠이고 아래 종목은 이제 코롱 생명화학입니다. 역시 마지막 피날레 바이오 뭐 계속 줄줄이 악재가 계속 터졌는데 마지막 피날레로 코스닥 지수 540과 함께 신라젠도 악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롱 티슈인도 이제 상장 폐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최악의 셀링 클라이막스를 통과했기 때문에 바이오가 이제는 서서히 회복을 하고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다시 또 랠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바이오톡스텍, 바이오톡스텍. 아까 제가 방송 중에 신약 관련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유한양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8,800억을 받고 기술 수출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 글로벌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치료제가 아직까지 없대요. 3상에 들어간 것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특허를 받았죠. 바이오톡스텍이죠. 23,000원 고점 이후 23,000원에서 5,200원대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지금은 6,000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워낙 많이 빠졌어요. 주가에 가장 큰 재료 중에 하나가 낙폭과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증시경원에도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많이 빠졌습니다. 가치는 뭐 크게 변한 건 없고요. 매출 보면은 2016년도 220억, 2017년도 256억, 2018년도에는 326억이요. 작년에는 실적이 일단 매출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매출은 이제 많이 증가했는데 지금 1분기, 2분기,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좀 안 좋아요. 영업이익이 뭐 1분기에 1억 적자, 2분기에도 1억 적자 정도 보이는데요. 일단 화평법 관련해서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상승 논리 간단하게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자, 그리고 깜빡 잊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저희 또 자산이 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희는 또 아울러서 보다 나은 콘텐츠,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콘텐츠로, 비범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서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전방 사업이 바이오 제약이 되겠죠. 일단 뭐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죠. 지금 정부 육성 3대 사업이 뭡니까? 시스템 반도체죠, 비메모리. 두 번째는 바이오죠, 바이오. 세 번째는 이제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는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또 잘 적성에도 바이오 산업이 잘 맞는다고 하죠. 일본의 다케다, 뭐 아스텔라스, 다케다는 일본의 뭐 글로벌 한 5위, 6위 정도, 10위 안에 듭니다. 다케다. 굉장히 큰 회사죠.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들이 나와야 되겠죠. 전방 사업이 바이오 산업인데 바이오 제약 산업이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의 기회를 함께하고 결국 바이오가 바닥에 가는 것은 전방 사업이 바이오톡스텍이 전방 사업이 바이오 제약이다 보니까 바이오톡스텍한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화평법 관련 최대 수혜입니다. 저는 이 화평법이 지난번에 가습기 살균제로 굉장히 이슈화가 됐는데 가습기 살균제는 여러분들 이게 제도가 죽인 거죠. 제도가 우리가 세월호 사태는 국가가 국민을 구할 수 있는데도 못 구한 거죠. 근데 이거는 국가가 어때요? 책임을 못한 거죠.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화평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강제 조항이죠. 법이란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세 번째가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성장성 확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신물질 신약에 대해서 우리가 특허를 받았고 여하튼간에 우리가 매출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삼성전자 매출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글로벌 환경이 그렇게 유동적인데,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정해져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바이오톡스텍이 화평법 관련 수요를 혹은 매출을 유추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톡스텍 지금 뭐 6,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가격대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파이팅 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